자,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작년 문제인데요. 간평사. 자, 기반설 중 유통 공급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 유통 공급설, 공급설이니까 수도부터 시작해갖고 뭐 열 공급 설비 뭐 그런 것들 쭉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답은 공동구. 그래서 공동구도 다 공급 설비가 되죠. 유통 공급 시설. 그래서 공동구가 정답. 그 다음에 2번. 자, 도시군 계획에 관해서 옳은 것은 역시 작년 문제인데요. 자, 1번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정답. 2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국가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국책사업학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시장원수가 관할구역의 다른 법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에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 그래서 부문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요. 또 이번에 이해관계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했을 때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이해관계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럼 제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번. 자, 광역도시계획안에서 옳은 것은 여기서 작년 간평사 기출이고요. 1번에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돼야 된다. 맞습니다. 경관. 그래서 녹지, 환경, 경관 이런 것들은 모든 계획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다 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경관 포함된다. 1번 맞고요. 나머지 것들 2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 듣고 지방의회 동의받아야 된다. 자, 의심지정이죠.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지정합니다. 지방의회 동의 있다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 협의가 안 되면 공동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 자, 조정 신청을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고요.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단독 신청했을 때는 재협의 권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4번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된다. 자,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시도지사 공동.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또 5번 도지사는 시장원수가 요청하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시장원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할 수 있는데 이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 필요가 없습니다. 지정권자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서 틀린 것은 역시 작년 문제인데요. 자, 틀린 거니까 4번쯤만 보면. 자, 시장하고 군수는 10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서 정비한다. 타당성 검토는 5년. 그래서 4번까지만 꼭 참고 가면은 정답은 딱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자,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서 옳은 것은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에 다음 날이 아니고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고요. 1번은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에서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한다. 왜 또 관계없는 환경부 장관이요? 국토부 장관이 입안 결정한 것을 시도지사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고요.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쓴 자가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영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준다 그랬죠. 원칙은 45일, 네, 1회 30일 연장. 그래서 처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한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의 작성 기준. 기준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국토부 장관. 또 5번에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직접 위반할 때는 직접 지용도면 작성할 수 없다? 위반한 사람이 작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위반했으면 직접 지용도면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관해서 틀린 거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해서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 일단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는 국공유지 포함이 아니고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역시 4번까지만 꼭 참고 가면 정답은 딱 숨들고 있는 거죠. 그럼 7번.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택도 없고요. 지형도면을 고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주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논점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용도, 지역지구, 구역제 싹 정리해서 여기까지 기출문제 40문제 정도 풀어보는 식으로 특강 진행하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